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댓글에 화질이 조금 안 좋다고 댓글 주셨는데요.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고 나서 시간이 좀 충분히 흐르고 나서 올리면 화질이 괜찮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럼 이제 그 영상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요. 만들자마자 바로 올려버립니다. 화질 개선되기 전에 올려버립니다. 일단 제 방송은 뭐 어떤 화질보다는 소리가 우선 중요하니까, 빨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화질이 고화질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때에 따라서는 만 30분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두 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화질이 조금 안 좋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시면 화질이 고화질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영상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96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만원이요. 어제 벌었는 걸 오늘도 까먹어버리죠. 진짜 참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정시부터요. 혼조세 마감을 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악재들은 대부분 다 해소가 어느 정도 됐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65 정도로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조금 부담을 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오늘 그랬던 게 아니고 어제부터 이미 한 이틀 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른 뭐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오늘 우리 증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한 마이너스 0.25 정도,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한 마이너스 0.25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 상으로 단기간에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조정받고 싶은데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빠지니까 그걸 핑계로 그냥 뒤로 밀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 지수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19로 이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거래소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코스닥 지수 5분봉인데요. 아침에 외국인들이 한 1800억 정도까지 생각보다 많이 매도를 쭉 해갖고 쭉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량을 좀 줄이면서 좀 들어 올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보합권에 있다가 마이너스 0.25 정도로 빠지니까 쭉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빠져버렸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단기간에 너무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받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줄 꺼놓고 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상했던 범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일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차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 또 위쪽으로 갈 힘이,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빠졌다고 또뭐 꺾인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코프라하고 DSR 두 종목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프라 300, DSR 300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DSR을 200만원치를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뭐 본전선에 300 가지고 있는 데서 200만원을 확 줄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저는 이제 홍준표 관련주 쪽을 유망하다고 봤는데, 오늘 흐름 보시면 홍준표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입니다. 경남스틸이 아침에 쭉 눌렀죠. 뒤로 확 빠졌습니다. 그 다음 3일 마찬가지 급나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TBC 마찬가지 쭉 빠졌죠. 그래서 아마도 지지율 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YTN 뉴스에서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많이 따라잡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잡았다 이 말은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홍준표 관련주 뒤로 밀려버렸고 오히려 그 윤석열 관련주가 위로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간에도 한번 볼까요? 그 윤석열 관련주가 오히려 일봉상으로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홍준표 관련주가 밀리길래 일단 DSR을 200만원을 아주 빠르게 그냥 여기서 바로 200만원 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 밀렸는데 100만원은 그냥 가져가보자 이러고 이제 계속 가져갔는데 마지막에 뒤로 밀려버리길래 아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 손절해버렸습니다. 이 제가 그 최근에 손실 난 게 DSR하고 MH 에탄올 이날 잡았다가 급락하면서 여기서 손실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홍준표 관련주 부분만 아니면 거의 손실이 별로 없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아 이 홍준표 후보 쪽하고는 뭔가 안 맞구나 싶어가지고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 끝에 손절해버렸고요. 그 다음 코프라인데요. 코프라는 오늘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아침에 조금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뒤로 밀려버렸는데 그래서 코프라를 DSR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 화성코퍼레이션은 단타로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왔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그 다음 그 코프라를 100만원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300만원 있는 데서 여기다가 100만원 잡았는데요. 8,780원에 잡았습니다. 여기쯤에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아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잡았는데 이게 운 좋게 쫙 급등시키면서 여기서 한 10% 이상 올라갔던 것 같아요. 쫙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길래 9,280원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밀리길래 추가 매수했던 100만원치를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100만원 잡아서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이 부분 아주 잘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쭉 밀려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특별한 악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분봉상으로요. 코스닥 지수가 계속 밀리니까 그냥 쭉 흘러내려가지고 장막판에 이제 그 하락하는 이 부분은 여기 급등할 때 여기서 들어왔던 단타 하시는 분들이 물려가지고 동작 빠른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손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할 줄 알고 풀배팅 했는데 밀리면 바로 손절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은 이제 그 패턴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인해서 이제 밀렸고 그 다음 마지막까지 쭉 버텼는데 지수가 회복을 못하고 계속 밀리니까요. 마지막에 손절하면서 오히려 뒤로 밀려버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버림으로 해서 이 좋은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져 버렸죠. 여기 올라갔을 때만 해도 제가 오늘 한 16만원 정도 벌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하면 오늘 급등하면 나오겠다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밀려가고 빠졌을 때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본전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뭐 본전하고 말지 뭐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냥 뒤로 쭉 흘러내려가지고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손절할 생각은 없었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매수했는 가격 근처에 와 있거든요. 보시면 거의 뭐 제 매수가 근처입니다. 제가 2,900원 아니죠. 8,610원 정도니까 대충만 이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만 나쁘지 않다면 오늘 물린 이 사람들의 이제 이분들의 매부는 소화해야 되겠죠. 이 부분 다 소화하고 나면 위쪽으로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가져가는 관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손절할 상황은 아니었다 싶어서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프라 300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DSR 매도했는 그 돈 가지고 이건홀딩스라는 종목을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거 그 잡았으면 약간 수익 중인 상태인데요. 이 종목 잡은 이유는
그 국민의힘 쪽에 대선 관련주는 저는 홍준표 의원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밀려버렸기 때문에 손절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쪽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고발 사주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보면 조금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좀 악재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근데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때는 보통 이렇게 지수가 조정받거나 약간 하락할 때는 대선 테마주 쪽으로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 쪽으로 하나를 잡고 싶었는데 홍준표 쪽도 아닌 것 같고 윤석열 쪽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주가 남아있죠 아직. 그러니까 여당 쪽에는 지금 이재명 그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뭐 대장동 의혹 이런 걸로 해서 구속되는 상황 뭐 이런 쪽에 검찰 조사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얼마 전에 어제하고 그 전날하고 그 국정감사 했었죠. 할 때 국민의힘에서 막 공격을 했는데 특별하게 뭐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 자체가 어떤 그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그거는 여론은 안 좋은데 이재명 지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어떤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대장동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한 악재만 해소된다면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 여당의 지금 대선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관련 중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 싶어 쭉 봤는데 오늘 다 밀려버렸어요. 대장적인 동신건설 뒤로 밀렸고, 그 다음 최근에 그 에이텍 TN 같은 종목, 그 다음에 프리엠스 뭐 이런 종목 다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이건홀딩스라는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 뒤로 밀렸는데 혼자서 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쭉 저는 일단 무조건 실적을 보니까요, 이게 또 액면가가 1,000원짜리네요. 500원짜리가 아니고 액면가조차도 좋습니다. 홀딩스니까 지주회사인 것 같고요. 이건 창호 해갖고 창호하고 뭐 목재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외국인 쪽은 뭐 물량이 얼마 없으니까 특별하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 쪽을 봤는데요, 일단 유동 물량이 900만 주니까 이 급등시키기 딱 좋은 물량. 제가 봤을 때 요즘 들어서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는 물량 되게 많은 종목보다는 한 1,000만 주 밑으로 되는 종목들을 대장으로 많이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물량도 유동 주식 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뭐 대충 보면은 크게 나쁘지 않죠. 이게 조림 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탄소 중립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탄소 배출권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건 산업 뭐 이렇게 갖고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탄소 중립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실적을 봤는데 부채 비율 유보율은 뭐 특별하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이 매출도 지금 보시면 한 이렇게 가면 한 4천억 정도 되겠죠. 매출도 큰 차이 없는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쪽이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2분기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대선 테마주는 솔직히 실적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렇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또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 밀리는데 혼자서 강하길래 한번 들어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재명 관련주로 아마 정책 테마주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시세에 이렇게 나오다가 밀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홀딩스 200만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그 100만원은 마지막에 DSR 손절했던 남아있는 100만원은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지수가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모르니까 그 오늘 저녁에 미정시 확인해보고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을 매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이건홀딩스 DSR 손절했고요. 코프라 300, 이건홀딩스 200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라는 개인적으로 오늘 상당히 아깝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분위기가 이걸 꼬리를 달고 원봉으로 밀어버려 갖고 요 매물 소화하려면 또 약간 눌렸다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짧게 단타식으로 하지 않고 길게 보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견딜 만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두 종목 보유하고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